안녕하세요. 공부엔진 고1 친구 여러분. 자, 따라하기 학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주제는요. 남아도는 문제집 100% 활용법입니다. 자, 공감 가시죠? 여러분들이요. 교재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교재를 끝까지 푸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얘기할 거는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계속 교재는 구매하고 문제를 풀고 있지만은 계속 남아돌고 끝까지 못 풀고 있는 교재들을 어떻게 하면은 활용할 수 있을까? 또 그거를 가지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따라하기 방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과목별 몇 권의 교재를 가지고 있는가 제가 궁금해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거나 컨설팅을 받거나 설명에 참여한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국어, 영어, 수학 교재를 가지고 있는 평균 권수는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2권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학원에서 하는 교재도 있고 학교에서 하는 교재도 있고 또는 뭐 과외에서 하는 교재도 있고 친구들끼리 하는 교재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목별로 평균적으로 2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과연 이 학생들이 교재를 끝까지 푸는 학생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거를 조사를 해봤는데 평균적으로 20% 미만의 학생들이 끝까지 풀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제대로 풀지 못하고 버리거나 또는 집에다가 부모님 몰래 숨겨놓거나 이런 학생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자, 이 20% 미만의 학생들, 즉 교재를 끝까지 풀었던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요. 당연히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이고요. 교재를 끝까지 못 푼 학생들은 20% 미만의, 그러니까 20% 미만의 상위권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중위권, 하위권 이런 학생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왜 끝까지 못할까라는 것을 시작으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지 못하는 거는요. 주변의 다른 교재들을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또는 학원에서 추천을 한다는 거죠. 야, 내가 이거 써봤는데 이거 정말 좋더라. 또는 야, 오늘서부터 이거를 가지고 강의를 할 테니 이 책을 사와. 또는 야, 우리끼리 공부할 건데 이 책으로 하자. 라고 했을 경우에서는요. 어떻게 될까요? 새로 교재를 구매하면요. 기존의 교재들은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책꽂이에 꼽혀있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칸만 차지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버리게 되죠. 그리고 공부 방법을 변경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인강을 계속 듣고 있어요. 인강을 듣고 있다가 인강을 계속 지겹거나 또는 지루하거나 아니면은 선생님 혼자서 쭉 강의하는 부분에서 안 되겠어. 나 혼자 어떻게 다시 공부 방법을 바꿔봐야지. 또는 인터넷 강의를 하다가 아니야. 나는 혼자서 공부해봐야지. 또는 학원을 다니다가 나는 인터넷 강의로 바꿔봐야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공부 방법을 바꾸게 되겠죠. 근데 공부 방법을 바꾸면서 하는 게 뭐냐? 제일 먼저 하는 게 여러분들은요. 교재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 교재를 바꾸면서 여러분들은 기존에 남았던 교재들은 버리는 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요. 수준별 문제집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학생들의 그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상위권 학생들은요. 다양성을 기준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위권이다라고 하면은 교재를 하나를 풀었어요. 그러면은 또 다음 교재를 연이어서 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왜냐? 상위권 학생들은요. 한 권을 풀었을 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이미 그 안에서 보완을 하는 상태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위권 학생들은요. 그 책을 한 권을 다 풀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책을 완벽하게 끝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위권 학생들은요. 반복 중심으로 그 책을 문제집 하나 다 풀었죠? 그러면은 다음 걸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 문제집을 한 번 더 푸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위권과 중위권은 문제집 활용하는 방법도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입니다. 문제집 100% 활용 따라하기인데요. 자, 메인 문제집을 정하라가 첫 번째입니다. 메인 문제집을 정하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여러 권의 교재가 있을 거예요. 국어 교재가 2권, 3권, 4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나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은 이거야 라는 거를 하나를 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정한 부분에서는 그 안에 모든 나의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체감 난이도를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표시는 상중하로 표시해 보자라고 하는 게 따라하기의 첫 번째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풀 때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정답을 체크하기 전에
문제집을 풀 때, 문제를 풀 때, 이건 좀 어렵네? 이건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네? 이건 너무 쉬워? 라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거기에서 문제를 읽고 나서 여러분들의 그 체감 난이도,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내 입장에서는 너무 쉬운 거야. 이거는 보통이야. 이거는 어려워. 라는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이라는 표시와 중이라는 표시와 하라는 표시를 만약에 한다면은, 자, 상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의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뭐냐? 이건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중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내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고요. 하라고 하는 거는 야, 이거 정말 쉽다 라고 생각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의 난이도를 풀기, 정답을 구하기 전에 표시를 하고 나면은, 자, 맞은 게 있고 틀린 게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문제를 풀고 나서 자, 쉽다라고 했어요. 쉽다라고 했는데 맞았을 경우도 있고 틀렸을 경우도 있겠죠. 자, 만약에 하라고 했는데 틀린 경우는 뭐가 될까요? 네, 바로 여러분들은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이건 되게 쉬워라고 했는데 틀렸다라고 하면은 실수했다라는 표시가 되는데요. 이 하에서 실수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시험을 볼 때도 이 하에서 틀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시험 보고 나서 내가 이걸 왜 틀렸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바로 쉬운데 틀렸다는 겁니다. 즉 실수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하에서 틀렸던 부분은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표시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수한 내용을 밑에다가 간단하게 정리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내가 뭐에서 실수를 했다.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덧셈 뺄셈에서 덧셈을 못했어. 또는 이거 다 알고 있었는데 내가 잠깐 착각했는데 그 착각한 이유는 뭐야? 이런 식으로 한 줄이라도 정리를 해놓으시면은 이거를 언제 쓰느냐?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5분 전에 뭐 해야 되냐라고 하면요, 쉬는 시간에 이 하라고 체크되어 있는 것만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내가 이런 데서 이렇게 실수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실수도 실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죠. 실수도 오답, 그리고 오답은 실력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쉽다라고 생각한 거를 틀렸을 경우 그 실수를 정리해 놓다, 그거를 메인 문제집에다가 해놓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나중에 시험 보기 직전에 한 번만 읽어보시더라도 실수는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중 경우에는요, 맞은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바로 이 중 단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중간이다라고 하는 건요, 풀 수도 있고 못 풀 수도 있다. 즉 정답이 나올 수도 있고 오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이 문제집에서는 이 문제가 맞았을 수도 있지만은 다른 문제집에서는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이라고 표시했는데 틀린 부분을 맞을 수 있게만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성적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이 중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난이도가 상이었는데 맞은 게 있고 틀린 게 있어요. 자, 이건 정말 어려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았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잘한 거겠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너무 어려운데라고 생각하고 답을 했는데 맞았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다 찍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난이도를 상이라고 표시했던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은 틀린 문제든 맞은 문제든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반복하는 주기를 잡으셔야 됩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상이라고 표시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문제를 확인하면서 저는 외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상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를 많이 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준비를 하시면서 확인을 하면서 문제를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은 그것과 유사한 문제들이 나왔을 경우에 풀 수 있는 기회라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거를 그냥 넘어간다, 한번 풀어보고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 영역은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는 과정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체감 난이도를 표시를 하고 상중하로 표시해 보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보조 문제집을 활용하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미 메인 문제집에 체감 난이도를 상중하로 표시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죠. 자, 그 상황에서는
중이라고 표시했던 그 문제들 중심으로 보조교재가 있죠. 그 보조교재에서 내가 메인 교재에서 중이라고 표시했던 부분을 보조교재에 그 문제를 똑같은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자 중이라고 했던 게 아까 제가 별표 친 이유가 뭐였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어려운 문제들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단계에서 틀리는 것들을 공부하는 게 성적을 상승시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 중심으로 유사 문제를 먼저 쭉 풀어나가면 되고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요. 중난이도의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풀기가 어려워요. 그 말은 중간에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풀 수 없다면요. 풀 수 있는 문제들서부터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제 진행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 보존 문제집에서 중이라고 표시했던 문제들을 한번 유사 문제를 다 풀었겠죠. 그러면은 메인 문제집에 내가 보조교재 이름을 적고요. 그리고 몇 페이지에 몇 번 문제, 몇 번 문제, 몇 번 문제를 이것과 유사한 문제를 풀었다라는 것을 메인 문제집에 표시를 해두신다면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 때 뭐 해야 되지 새로운 문제집을 사는 게 아니라요. 그 메인 문제집과 보조 문제에서 내가 중이라고 표시했던 것들 또는 상이라고 표시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쭉 해나가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메인 문제집에 아까 하라고 했는데 틀렸던 실수를 했던 내용들도 정리가 돼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도 한 번 정도 확인하시면서 공부를 해 나가신다면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제가 알려드리는 따라하기 학습이라고 얘기했죠. 자, 이 부분입니다. 메인 문제집과 보조 문제집을 활용을 하면서 상중하 난이도를 표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조 문제집을 잘 활용을 하고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상문제까지 어려운 문제들까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거의 외우다시피 그냥 풀어보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요 점수는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얘기했던 따라하기 방법 있죠? 그거를 반드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시험 때는 꼭 반복하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처음에 시험을 준비할 때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중난이도부터 준비를 하라고 했죠. 중이 끝났을 때는 그 다음에는 상 중심으로 문제를 또 풀어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메인 문제집에서 상이라고 표시한 것들 있죠. 네, 그것들은요. 시험 기간 때 다시 한번 문제를 보조 문제집 거를 풀어보시면은 어느 정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단계가 이미 갖춰져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중난이도의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봤기 때문에 상난이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지식이 어느 정도 쌓여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시험 때 난이도 높은 것들을 재밌게 내가 이것까지 풀 수 있네 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정도가 됐을 때 여러분들은요. 90점 이상 또는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확보하시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작은 한 과목부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에는 의욕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나 국어도 해야지, 영어도 해야지, 수학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적지가 않아요. 적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 할 때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중난이도의 보조 문제집에서 이것과 비슷한 거를 찾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한 과목부터 하라는 거죠. 주요 과목 중에서 한 과목만 골라서 먼저 하다 보면은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습관이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 다른 과목을 하시게 되면은 점점 속도도 붙고요. 재미도 붙게 되고 성적이 올라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한 과목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다 풀 수 없다면 점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라. 버려지는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워하는 문제집들을 활용하는 거는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메인 문제집을 중심으로 하면서 보조 문제집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들, 즉 중심의 난이도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고 실수를 정리하고 난이도 높은 것들을 추후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만이 여러분들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그리고 효과적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얘기한 방법만 따라 해도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성적이 더 올라갈 것입니다.
제가 이 방법을 가지고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하다못해 중학교 3학년까지 적용을 시켜봤어요. 근데 이 방법을 가지고요. 성적이 50점에서 85점 또는 70점에서 90점까지 올라가는 학생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율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요. 적용만 하시고 3주만 한번 해보세요. 3주만 한번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은요. 실력이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꼭 적용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